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 고바야시 히로유키 지음, 홍성민 옮김, 동양북스. 허벅지가 가눌수록 누워 사는 노년이 길다. 표지 뒷면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스쿼트 효과. 스쿼트 하나로 전신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체지방을 염소시킨다. 힘이 넘치고 활기차다. 허리 통증을 막아준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을 개선한다. 어깨 결림, 목 결림이 사라진다. 자율신경 균형을 조절한다. 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변비에 효과적이다. 변실금을 예방한다. 변실금을 예방한다. 면역력 향상, 치매 예방,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등 많은 효과가 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 지은이 소개입니다. 1960년 사미타마현에서 태어났다. 87년 준텐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92년 준텐도 대학원 의학 연구과를 수료하였다. 런던 대학 부속 영국 국립소아병원 외과, 트리니티 대학 부속 의학연구센터 아일랜드 국립소아병원 외과를 거쳐 준텐도 대학 소아외과 교수, 조교수로 있다. 일본 체육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로 자율신경계 연구의 1인자로서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의 건강지도를 해왔다. 자율신경 조절하는 최고의 식사법, 만화로 배우는 자율신경 조절법, 천천히 웃으며 편안하게 사랑하는 방법. 왜 이것이 몸에 좋을까?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말투, 듣기만 해도 자율신경이 조절되는 CD 책 등 많은 저서가 있다. 본론에 들어갑니다. 스쿼트를 하면 몸도 마음도 젊어진다. 계단 걷기를 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자 이번에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하체 훈련을 단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고심 끝에 다다른 결론이 바로 스쿼트다. 스쿼트라고 하면 너무 친숙한 운동이어서 오히려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다. 새삼스럽게 무슨 스쿼트? 스쿼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체는 튼튼해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전부인가? 하는 이런저런 의심이 들 것이다. 물론 스쿼트는 누구나 잘 아는 일반적인 운동이다. 오래전 체육 수업이나 방과 후 동아리 활동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양하다. 양손을 머리 뒤쪽에 깍지를 낀 채 하는 사람도 있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 무릎을 크게 구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덩이를 뒤로 쭉 내미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세가 나오게 된 이유는 스쿼트는 무조건 쭈그리고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인데도 지금까지 바른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바른 자세란 가장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누가 하든 다치거나 사고가 쉽게 나지 않는 안전한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건강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스쿼트 방법을 검증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 자신도 계단을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는 작은 계기로 스쿼트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쿼트에는 하체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면역 향상, 치매 예방, 요실금 방지, 변비 개선,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용 등 놀라운 효과가 많이 숨어 있었다.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은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 내일도 열심히 살자는 적극성과 그것을 실현해주는 가벼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스쿼트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건강기능 효과가 입증된 중요한 운동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바른 자세를 실천하면 반드시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스쿼트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며 최강의 건강법이다. 1. 전신의 근육을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쭈그리고 앉은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로 온몸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걷는 동작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넙다리 4달래 끈을 비롯해 장을 규칙적으로 수축하여 내용물을 밀어내는 장 근육, 변이 새는 것을 막는 항문 관략근, 소변이 새는 것을 막는 골반 저유근 등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근육에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근육 운동으로 단련하기 어려운 근육에도 자극을 주어서 튼튼하게 할 수 있으므로 몸속부터 건강해진다. 2. 구석구석까지 맑은 혈액을 순환한다. 그래서 노화와 질병을 막을 수 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의 흐름은 건강의 핵심이다. 스쿼트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음과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매 예방, 심장병 위험률 저하, 뇌질환 위험률 경감, 동맥경화 예방, 당뇨병 예방, 골다공증 예방, 와병 방지, 면역력 향상, 냉증 개선, 목결림, 어깨결림 개선, 자연치료력 향상, 피부 탄력 유지, 독서 제거 등. 3.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한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밝다. 숨이 차는 힘든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그러나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스쿼트라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음이 편해지므로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지 않고 매일 웃는 얼굴로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제1장 왜 스쿼트일까? 스쿼트로 3가지 변화를 통째로 극복할 수 있다. 쭈그려 앉는 운동을 반복하는 스쿼트는 하체 근육 단련에 가장 적합하다. 또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를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체의 펌프 기능이 향상됨으로써 효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무산소 운동이 아니라는 것도 핵심이다. 천천히 크게 호흡하며 운동함으로써 자율신경의 균형도 정돈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쿼트가 치매를 예방한다. 변비에 효과적이다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스쿼트의 자세한 효과에 대해서는 3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스쿼트는 지속하기 쉽다는 큰 이점도 있다. 아무리 효과적인 운동도 기분이 내킬만 하면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다양한 운동이 알려졌지만 결국 반짝 인기로 끝난 경우가 매우 많다. 진료 때 환자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해보려고 하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몸이 안 따라준다. 할 시간이 없다는 등 각자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스쿼트라면 문제없다.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나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심신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력이 솟는 걸 실감하고 있다. 고민하지 말고 스쿼트를 실천해보자. 단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금물이다.
정확한 자세를 알고 터득해야 한다. 사실 내가 오랜만에 스쿼트를 시작했을 때 며칠 동안 무릎이 많이 아팠다. 56살인 지금의 몸에 적합한 자세를 생각하지 않는 채 이전에 배웠던 스쿼트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 스쿼트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일반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모두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자세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 기억 속 자세는 지금 당신에게 맞지 않다. 고관절도 굳어있고 근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 상태는 이전과 다르다. 지금 몸의 능력을 자각하자. 따라서 스쿼트는 안 배워도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정확한 자세를 확인하고 실천하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조금은 쉬어도 괜찮다. 스쿼트는 배신하지 않는다.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8대 요소와 스쿼트의 지속 가능한 이유. 1. 지친다. 숨이 차지 않는 가벼운 동작이다. 두 번째, 몸이 아프다. 스쿼트를 하면 계단을 밟아서 실천하기 때문에 괜찮다. 세 번째, 효과를 실감할 수 없다. 빠르면 일주일 만에 실감할 수 있다. 동작이 복잡해서 외우기 어렵다. 쭈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전부다. 돈이 든다. 도구가 없어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시간이 든다. 그렇지 않다. 5분이면 충분하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다. 내 몸 하나 누울 공간이면 충분하다. 실외에서 하는 운동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 실내에서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 제2장 실천 스쿼트. 스쿼트의 10가지 수칙. 수칙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이 된다. 2. 천천히 한다. 4초에 걸쳐서 내려가고 다시 4초에 걸쳐 올라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무릎은 90도보다 깊이 구부리지 않는다. 너무 깊이 구부리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된다. 4. 허벅지에 의식을 집중한다. 내가 의식한 육체를 실제로 움직이면 효과가 높아진다. 5.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 엉덩이와 머리를 바닥과 수직으로 유지한다. 깊이 호흡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6. 내려갈 때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 숨을 들이마신다.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어 마신다. 7. 식사 전에 한다. 위장이 쉬는 동안에 하면 몸에 주는 부담이 감소한다. 8. 샤워나 목욕 전에 한다. 샤워나 목욕 후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렵다. 9. 넉넉한 옷을 입는다. 옷이 몸에 꼭 끼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10.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한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지켜보며 재개한다. 저자가 말하는 스쿼트는 장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앉을 때 숨을 내쉬어 장에 더욱 자극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호흡에 관해서는 자신이 편하고 익숙한 상태로 해도 무관하다. 실천 스쿼트 6주 프로그램. 1에서 3주차 고관절 풀기. 먼저 굳은 고관절을 풀어주는 운동부터 시작하자. 4초에 걸쳐서 내려가고
4초에 걸쳐서 올라오는 정도로 천천히 한다. 스텝 1. 의자, 등받이나 테이블을 잡고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다. 스텝 2. 등을 펴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간다. 무릎은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스텝 3.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난다. 1부터 3까지를 1세트로 한다. 1주차는 아침 저녁으로 1세트 5회. 2주차 아침 저녁으로 1세트에 10회. 3주차 아침 저녁으로 20회. 4주차 등펴기.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등을 반듯하게 펴서 올바른 스쿼트 자세를 연습한다. 스텝 1.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다. 양손은 가슴 앞에 교차한다. 스텝 2. 벽을 의지해 등을 펴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린다. 무릎은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스텝 3.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펴 처음 상태로 올라온다. 1부터 3까지를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를 한 세트로 하여 아침 저녁으로 20회 실시한다. 5주차 허벅지 준비 운동. 허벅지에 가해진 하중을 높여서 스쿼트 자세에 몸을 익숙하게 만드는데요. 허벅지에 의식을 집중하고 무릎이 90도 될 때까지 굽힌다. 스텝 1. 의자나 등받이나 테이블을 잡고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다. 스텝 2. 등을 펴고 내쉬면서 무릎이 90도 될 때까지 천천히 내려간다. 스텝 3.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펴 처음 자세로 올라온다. 스텝 1부터 3까지를 1세트로 하여 아침 저녁으로 20회 실시. 6주차 전신 스쿼트. 호흡을 하면서 온몸에 하중을 줌으로써 근력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가슴이 압박되지 않도록 등을 펴서 가슴을 편다. 허벅지에 의식을 집중하고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구부린다. 스텝 1.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손을 머리 뒤쪽에 깍지를 낀다. 스텝 2. 등을 펴면서 숨을 내쉰다.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천천히 내려간다. 의자에 앉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린다. 스텝 3. 숨을 들어 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펴 처음 자세로 돌아간다.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를 한 세트로 하여 아침 저녁으로 20회 실시. 제3장 알수록 더욱 놀라운 스쿼트의 효과. 스쿼트 하나로 전신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스쿼트를 하는 것으로 근력 저하, 혈액순환 악화, 자율신경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정말일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움직임으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 3장에서는 스쿼트 원리와 효과를 의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한다. 또 변비 개선과 요실금 방지 등 스쿼트가 가져가주는 의외의 효능도 소개한다. 먼저 스쿼트가 근력 저하를 막는 이유부터 시작하자. 쪼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어떻게 근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쪼그려 앉는 스쿼트 동작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고관절, 무릎 관절, 다리 관절 등 동시에 많은 관절을 움직이는 복잡한 동작이다. 또한 많은 종류의 근육이 연동해서 움직인다. 온몸 근육의 60%는 하체에 있으므로 스쿼트를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그리고 스쿼트 할 때는 발바닥, 발등, 가슴, 목 근육도 함께 사용한다. 즉,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온몸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요한 근육은 걷거나 뛰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작용하지 않는다. 스쿼트처럼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체중을 실어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보다 큰 근육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체지방을 연소한다. 나는 종종 환자에게서 앞으로 몇 킬로그램을 더 감량하면 건강에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독자 중에도 허리 둘레, 지방과 늘어진 체형이 신경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만도 지표로 체질량 지수가 이용된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계산식을 얻은 지표보다도 자신의 체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상적인 체중을 묻는 환자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자신이 가장 건강했을 때의 체중이 당신의 이상적인 체중입니다. 자기 몸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학창시절이 가장 건강했다면 그때의 체중을 목표로 감량하자. 이때 염두할 것이 기초대사다. 우리 몸에서는 식사로 섭취하는 영양소를 활동을 위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소비 시스템, 즉 대사작용이 이루어진다. 대사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1. 기초대사 60%에서 70%, 체온, 호흡, 심장, 위장 등 생명 유지를 위해 쓰여지는 최소한의 에너지. 2. 활동대사 에너지 20%, 일상활동, 운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3. 식사 유도성 열대사 약 10%, 소화 흡수에 사용되는 에너지. 대사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기초대사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혈액이 순환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 위장 등 몸의 기관이 활동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를 소비한다. 대사가 좋은 사람은 소비하는 활동도 활발하므로 쉽게 살이 찌지 않고 여분의 지방이 쌓이기도 드물다. 반대로 대사가 나쁜 사람은 살이 찌기 쉽고 영양을 섭취해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양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값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그것이 영양으로 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루 기초 대사량은 20대를 경계도 10년마다 100kcal씩 줄어든다. 50세, 60세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늘면 살이 찌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기초 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나? 답은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즉 스쿼트를 하면 된다.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은 정비례 관계로 근육이 늘면 저절로 기초 대사량도 늘어난다. 스쿼트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으로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여분의 지방이 쌓이지 않는 날씬하고 가벼운 체질이 될 수 있다. 허리 통증을 막아준다. 스쿼트로 단련할 수 있는 근육 중 하나가 큰 허리근, 대요근이다. 이 부분을 단련함으로써 허리 통증과 돌발성 요통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큰 허리근은 골반 주위에는 역 V자 모양으로 덮고 있는 복부와 하반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근육이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지하철, 버스, 차를 이용할 시 오래 앉아 있으면 큰 허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가 지속되어 근육이 서서히 오그라들고 굳어진다. 게다가 큰 허리근이 오그라들면서 골반을 끌어당겨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등이 구부정해지고 엉덩이가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번엔 몸이 균형을 잡기에 몸을 뒤로 젖히는 기능을 하는 등 쪽의 근육이 힘이 가해지고 그 결과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져 요통이나 돌발성 요통까지 이르게 된다. 흔히 자세가 나쁘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자세만 바르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큰 허리근이 수축한 상태로 굳어 있으면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해도 큰 허리근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아 등 근육에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큰 허리근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본래 있어야 할 신축성을 찾는 것이다. 큰 허리근은 고관절을 크게 굽히고 벌릴 때 사용되므로 보폭을 넓게 성큼성큼 걸으면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무릎을 들어 올리며 걸으므로 큰 허리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걷는다. 가령 보폭이 넓게 걸려 해도 큰 허리근이 약한 사람은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어쩔 수 없이 등이 구부러진다. 오그라든 범위 내에서만 큰 허리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쪼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는 큰 허리근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등펴기 등 작은 등을 벽에 기대고 하므로 큰 허리근을 편 상태로 단련할 수 있다. 구부정한 등이 신경 쓰이는 사람은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골반을 잡고 시행해도 좋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스쿼트를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나이가 들면 모세혈관이 감소한다고 앞에서 설명했는데 사실은 모세혈관의 수는 늘릴 수 있다. 스쿼트를 하면 산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보내진다. 그러면 그것이 자극이 되어 새로운 모세혈관이 만들어진다. 붕괴 직전의 혈액순환 네트워크를 재구축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모세혈관은 매우 약해서 호흡이 거칠어질 만큼 힘든 운동을 하면 찢어져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천천히 충분한 호흡을 하며 할 수 있는 스쿼트가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혈액순환을 향상해 냉증을 개선한다. 체온은 낮지 않는데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차가운 사람이 있다. 열은 제대로 생산하는데 그 열을 말단까지 확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혈액순환이 나쁜 이유다.
냉증의 근본 원인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에 있다. 데이터를 보면 냉증이 있는 사람은 90%는 교감신경이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다. 특히 여름에도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찬 사람은 그런 유형이다. 교감신경만 이상하게 높기 때문에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이르지 못하고 근육도 경직된다. 그 결과 몸이 차고 감기에 걸리고 쉽게 피곤을 느끼는 것이 된다. 이러한 냉증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은 부교감 신경의 활동을 높여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스쿼트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동시에 자율신경도 균형을 이룬다. 근육량을 늘리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리지만 혈액순환과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효과는 바로 볼 수 있다. 쭈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하체의 펌프 기능이 작동해 혈액이 흐르기 시작하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으로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이를 매일 지속함으로써 근육이 단련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힘도 높아진다. 축효성과 지속할수록 커지는 효과, 그것이 바로 스쿼트의 매력이다. 어깨 결림, 목 결림이 사라진다. 목은 항상 머리를 떠받치고 있다. 머리의 무게는 체중의 약 10%나 되기 때문에 머리의 위치가 척추 중앙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근육이 긴장한다. 정상적인 목은 경추가 30에서 40도의 커브를 이루고 있어 이것이 스프링 역할을 해서 머리가 위치가 살짝 벗어나도 하중을 흡수해 목의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책상 앞에서 똑같은 자세로 근육을 혹사하면 근육이 압박을 받아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목과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마사지하는 정도로 뭉침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근본적으로 어깨 결림과 목 결림을 해소하려면 혈액순환 개선이 필수다. 스쿼트를 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뭉치고 굳어있던 근육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뭉침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산소 결핍 상태, 젖산 등의 피로 물질이 회수되지 않아 딱딱하게 경직된 근육도 유연성을 찾게 된다. 그러면 어깨와 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꺼내거나 이름을 불려서 되돌아보는 일상의 동작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예방한다. 치매를 예방한다. 치매의 발병 원인은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뇌의 흐름의 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의 혈액 흐름 부족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뇌 조직이 소비하는 산소량은 온몸의 산소 소비량의 약 20%로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나쁘면 그로 인한 손상이 조금씩 축적되어 치매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일단 증상이 생기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미 손상을 입은 뇌 조직을 두 번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방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스쿼트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혈액순환이라는 관점 외에도 스쿼트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 더 있다. 하나, 이를 악문다는 행위로 인한 효과다. 스쿼트를 할 때는 저절로 입을 악물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점이다. 치아는 두개골 내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관으로 이를 악물면 치아 뿌리 외측에 있는 센서가 반응해 뇌에 자극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를 악무는 행위는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뇌 세포가
활성화한다. 참고로 이를 악물면 음식물을 씹는 것과 호흡에 관한 근육도 강화되므로 섭취와 삼킴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BDNF라는 뇌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분비된다. BDNF는 해마다 뇌의 해마와 대뇌 피질 등에 분포하며 운동과 학습 경험을 해마에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BDNF를 많이 분비하는 핵심은 단순 운동을 하는 것이다. 복잡한 규칙과 팀으로 겨루는 스포츠가 아니라 동작에 집중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쭈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전부인 스쿼트는 가장 적합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한다. 본래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 특히 힘든 운동을 할 경우 산소를 들어 마시는 양이 줄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잉으로 작용한다. 교감신경이 과잉으로 작용하면 혈관이 수축해 물이 흐르는 호스를 손가락에 누르고 있는 것처럼 혈액의 흐름이 과하게 빨라지게 된다. 그러면 좁아진 혈관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파 등이 빠르게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혈관 내층에 구성하는 세포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 혈소판이 걸려서 혈전이 된다. 그 결과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그러나 스쿼트를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조절된다. 가장 큰 핵심은 깊은 호흡에 있다. 숨이 차는 힘든 운동과 비교해 스쿼트는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 스쿼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요가는 호흡을 중시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과 효과가 매우 높긴 한데 간혹 동작에 따라 체내로 들어오는 산소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숨을 충분히 내쉬어 폐를 비운 다음에 산소를 들여 마셔야 하는데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폐가 압박을 받아 숨을 완전히 내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스쿼트 자세는 항상 상체를 바르게 유지함으로써 숨을 깊게 내쉬고 충분히 마실 수 있다. 이것은 여담인데 등을 바르게 편 상태와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일 때 호흡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손으로 손수건을 잡고 얼굴에서 30cm 거리를 둔다. 2. 등을 펴고 손수건을 향해 휴 하고 숨을 내뱉는다. 3. 이번에는 상체를 앞으로 굽여 마찬가지로 힘껏 숨을 내뱉는다. 등을 펴고 바로 펴고 숨을 내뱉을 때 손수건이 힘차게 펄리기는 반면 상체를 구부린 상태에서는 살짝 흔들리는 정도였을 것이다. 자세의 차이로 호흡은 이렇게 달라진다. 면역력을 높인다. 똑같은 조건의 환경에서도 생활을 했는데 독감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면역력에 있다. 면역이란 이물질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방어 시스템으로 면역력과 자율신경에 큰 관련이 있다. 면역의 중심을 담당하는 혈액생호 혈구다. 백혈구다. 백혈구에는 가립구와 림프구가 있는데 가립구는 세균 같은 비교적 큰 이물질을 처리한다. 장을 움직여 변비에 효과적이다. 변비 증상이 계속되면 배가 당기고 아프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몸속에 독소를 퍼뜨리는 것과 같다. 상상해보자. 더운 여름날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면 부패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 이것 무엇과 닮지 않겠는가?
사람의 체온은 36도이다. 그리고 변비는 불필요한 물질이 배설되지 않고 장에 남아있는 상태다. 그렇게 더운 여름날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를 몸에 담고 있는 것이 변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 쓰레기는 더욱 부패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그것은 혈액을 타고 온몸에 펼쳐진다. 온몸에 나쁜 물질이 퍼진다는 것,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 변을 볼 수 없다고 변비약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1995년도 준텐도 대학에서 변비 외래를 열어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변비약은 처방하지 않는다. 변비약에 의존해 변을 봐도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장의 연동 운동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연동 운동은 부교감 신경이 우위일 때 활발해지므로 평소에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 또 마사지 등으로 장의 움직임을 높여주는 것도 좋다. 변비에 효과적인 것은 60페이지에서 소개한 건강한 장을 위한 스쿼트 자세다.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면 손가락과 어깨뼈가 함께 움직여 상반신을 비틀었을 때 옆구리가 펴진다. 옆구리가 펴지면 장도 크게 비틀 수 있으므로 배를 직접 문지르지 않아도 쉽게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작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변실금을 예방한다. 요실금을 예방한다. 운동으로 몸에 작은 스트레스를 주어 건강해진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올렸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달간 스쿼트를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일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스쿼트 방법보다는 이 책의 스쿼트 방법이 굉장히 더 추천해 주고 싶어요. 이 스쿼트에 나오는 책자의 좋은 점은 스쿼트의 바른 자세와 함께 천천히 4초간에 거쳐서 내려가고 또 천천히 4초에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복식호흡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 복식호흡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호흡의 복식호흡의 좋은 점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또 여러 가지 자율신경 이 스쿼트 운동과 또 복식호흡과의 두 가지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어서 이 책에서 나오는 스쿼트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김선호 건강교실 계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으셔서 스쿼트를 한번 적극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